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의 이준영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는 학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역사와 함께 하셨나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역사. 이왕이면 재밌게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는 어렵지만 사극은 좋아하는 학우분들은 주목해주세요. INUBS가 드라마와 영화의 힘을 빌려 역사를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의 키워드는 희대의 악녀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어떤 작품으로 역사를 바라볼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왕실의 옷과 이불을 만드는 친박 라인으로 궁생활을 시작하는 장옥정을 조선시대의 재능 있는 패션 디자이너로 접근시켜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의 삶과 사랑, 권력을 담아낸 사극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여인은 단연 장희빈일 것인데요. 드라마에서도 9번이나 다뤄질 정도였으니 그녀가 가진 독보적인 캐릭터가 궁금해집니다. 조선시대가 인정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장옥정. 그녀는 과연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조선시대 후기에 문을 열었던 숙종의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문득 이런 모습 처수했다 문득 쳐다보지 말아요 다들 처음 딸 때 이러지 않았나요 딴 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런 날 좋아요 어떤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좀처럼 보여지겠지 굉장히 거북이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부정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수 없어요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수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던 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숙종 나이 20살, 인경왕후 나이 20살에 그녀는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이후 다시 인현왕후를 책봉하기까지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공백기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궁녀였던 장옥정과 숙종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는 중인의 신분을 가진 그녀를 탐탁지 않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왕실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해줄 집안의 여성을 데려오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명성왕후는 장옥정에게 강제 출궁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가 승하하게 되는데요. 숙종과 장옥정의 사랑은 온 세상이 다 알 정도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궁궐 내에서는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들이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재밌는 사실은 인현왕후도 장옥정을 들이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장옥정의 입궁 후 행보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자두의 김밥.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난 피자 너는 순두부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밥알이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에게 붙어
강제 출궁 이후 장옥정이 다시 입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입궁으로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그녀를 향한 숙종의 미친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숙종은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그녀를 수건으로 삼았으며 처소에는 100명의 노비를 배치하고 별당도 새로 지어주는 등 옥정을 향한 열렬하고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랑 속에서 1688년 두 사람은 후대 경종을 등람하게 되는데요. 왕실은 장남으로 대를 잇는 문화가 강한데 왕자의 탄생을 기점으로 장옥정은 희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조선에서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는 소위 말하는 서인 정권기였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 중기 가장 영향력이 컸던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우암 송시열이 숙종의 원자 책봉 사안에서 숙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에 대해 숙종은 크게 노하여 그를 유배시키고 이것도 모자라 사약을 내려 그의 생을 마감시켰습니다. 이렇게 장옥정을 희빈으로 봉하고 원자를 책봉하는 과정에서 서인을 이끌던 리더를 없앤 숙종은 대대적으로 서인을 숙청한 후 그 자리를 남인들로 채우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는 곧 숙종의 기사 환국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숙종의 무리수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드림아이의 드림아이. I dream my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두려움의 끝에서 난 오늘도 흔들리죠. 떨어질까봐 날아오르지 못하는 어린 새처럼 자꾸 내가 할 수 있나 내 꿈이 이루어질까. 내딛는 걸음 한 걸음 걸음이 다시 두려워질 때마다 Dream my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언젠간 난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넘어진 날 일으켜줄 용기가 필요하죠.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 또 한 번 뛰어갈 용기가 다시 한 번 나를 믿고 나의 운명을 믿고 모든 걸 걸고 내 키보다 높은 벽을 뛰어넘을 거예요. Dream my 난 꿈을 꾸죠. 꿈을 꾸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언젠간 난 저 하늘 위로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Dream high, a chance to fly high. 아픔들은 이제 모두 다 bye bye. 하늘에 있는 저 별들처럼 높이 날아봐 네 꿈들을 펼쳐보는 거야. Time for you to shine. 이제부터 시작이야, gotta make it mine. 네 손으로 이뤄가 밀어두려 하지만 이젠 힘껏 자신있게 걸어가. Destiny 숙명이지, 멈출 수 없는 운명이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이건 너를 위한 whole new fantasy.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 내 손을 잡아.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하나. 꿈과 미래 포기하지 않아. 젊음 열정 여기 모두 다 Dream high.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숙종의 무리수는 바로 장희빈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서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중전인 인현왕후를 대놓고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인현왕후는 질투심이 너무 심해 희빈이 원자를 낳았음에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숙종은 어쩌면 한 나라의 중전으로서 자신보다 후궁이 먼저 아이를 낳아 쉽게 기뻐할 수 없는 당연한 반응을 두고 인현왕후의 폐위를 조장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남인들조차 부담스러워했다는데요. 매사 장희빈에게 진심이었던 숙종은 결국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였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것만 같은 숙종은 사실 나라보다 사랑이 우선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갈대 같은 마음의 소유자에 오히려 사랑을 정치에 이용하는 전략적인 군주였다고 합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하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지막으로 장희빈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Grand line, turn it up. Yeah. 널 기다리던 밤처럼 길고 어둡던 우리 사이 공백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래 I wanna go back 너가 원하던 것 다 꽂힌 지금의 넌 어디로 갔는지 난 홀로 남아 lonely 오늘따라 부는 바람도 잠시인 것 같은데 넌 왜 이리 멀쩡해 보이는 건지 눈치도 없는 너지만 예전처럼만 웃어주면 돼 yeah.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나 미워하는 건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이라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건 Too hard 너무 어려워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Yeah I'm officially missing you You know how I've been through 이제 너와 내가 친구 사이로 나만의 삶이 전부 진부하게만 느껴져 마치 실이 빠진 진주 혹은 가벼운 티슈 우리 둘 간의 이슈 맺기는 이제 없을 거야 넌 아무 느낌도 안 나겠지만서도 나 없는 밤이 긴데 혼란스럽겠지 나 역시 옆구리 시린 just 샌들 지루한 스캔들 내 안티팬들이 돼버린 네 주위 사람과 불리한 게임을 하기도 전에 오버를 쳤지만 just painful Yeah I just can't do it but can't be single 사랑 노래 들어도 외려 멜로디에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외로움이 됐어 I'm officially missing you 날 떠난 너지만 아직 날 괴롭히네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나 미워하는 건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이라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건 Too hard 너무 어려워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Yep G I wanna go back I wanna go back I wanna go back
여러분은 장희빈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희대의 악녀 라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실제로도 악녀였을까요? 드라마에서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싫어하고 자신만이 숙종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여우 같고도 독한 여자로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숙종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는 숙종을 두고 갈대 같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숙종이 한 여인을 마음에 두었을 때는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지만 다른 여인을 마음에 들이게 되는 순간 차갑게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인현왕후에게는 장희빈이, 장희빈에게는 숙빈 최씨가 왕의 마음을 빼앗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또한 장희빈이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도 숙빈 최씨의 주장일 뿐이고 그녀가 악녀처럼 묘사된 것도 인현왕후전과 같은 소설에서나 존재합니다. 역사적 사실은 오히려 장희빈이 숙종이라는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한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장희빈이 희대의 악녀로 기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로지 숙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왕은 절대적 존재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갈대 같은 변심을 기반으로 사랑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왕권을 강화시켰던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숙종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샤이니의 Stand By Me. Stand by me 날 바라봐줘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Stand by me 날 지켜봐줘 아직 사랑에 서툴지만 너를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몰래 노래를 불러 한 송이 장미를 사고 싶어진 이런 내 모습 신기한데 내 마음이 너에게 닿는 듯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 이런 설레임을 너도 느낀다면 부디 조금만 기다려줘 Together making love Forever making your smile 너의 환한 미소 가득히
오늘은 장옥정 사랑의 살다의 시선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는데요. 역사에 대한 흥미가 한층 올라가셨나요? 사극은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관심을 지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는 앞으로도 역사를 모티브로 한 문화 콘텐츠들로서 여러분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역사와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지연, 진행의 이준영이었습니다.